그래서 역시 그 보통령 예구나. 예, 셉니다, 세. 네, 저는 예. 실제로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그래요, 상황을. 승희 씨? 예,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. 그 어떤 그 아이를 안고 있던 이제 그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거꾸로 떨어뜨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한 20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아버지는 걱정도 되는데 당황도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시는 어떤 분이 뽀로로를 정말 너무 크게 울었는데 뽀로로를 딱 꺼냈는데 애가 정말 거짓말처럼 딱 멈추는 뽀로로 거예요. 마취가 있구나. 예, 저는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. 대단하다. 시대에 정말. 위대해요. 예, 대단합니다. 그래요. 예. 이게 애가 이제 아프면은 지금 당장 응급실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고서 내일 아침에 소아과를 데려갈지 여기 뭐 좀 판단 헷갈릴 때 있거든요. 우리 저 소아과 전문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상황은 응급실 안 가도 된다.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제일 많이 가는 경우가 열 나는 경우. 맞습니다. 열 나는 경우 열 나는 많죠. 경우. 밤에 갑자기 애가 멀쩡하다가 열이 난단 말이죠.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죠. 네. 근데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열이 우리 몸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. 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서 올리는 거예요. 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상한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를 척후병들이 보내요. 네. 그러면 우리 뇌에 있는 그 컨트롤 센터에서 체온을 쭉 올립니다. 뭐 39도, 40도까지 쭉 보일러 스위치 올리듯이 쭉 올려요. 그러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애는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체온을 올려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엄마들은 해열제 먹이고 벗기고 닦고 하면서 막 열을 내리려고 한단 말이죠. 그럼 오히려 열이 내려서 엄마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애 병은 더 오래 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체온이 38.5도 이상 고열이 나면 그때 이제 해열제 한번 먹이고 한 3시간 정도 기다려보는 거죠. 근데 해열제 먹일 때도요, 꼭 항상 38.5도 이상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잖아요. 근데 열을 딱 쟀는데 38.3도, 네. 38.4도. 디테일하다. 이렇게 되면 정말 38.5도 이상 됐을 때도 해열제를 먹는 거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보다는 열이 올라가서 애가 막 힘들잖아요. 열 날 때 막 몸이 늘어지고 아프고 힘들죠.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네. 몇 도까지 그러면? 우리 뇌 손상이 오는 기준 체온은 41.7도예요. 41.7도가 넘지 않는 이상에는 뇌 손상이 오지 않아요. 아니 세상에 말이죠. 부모 입장에서 딱 일자 앞에 3자가 아니고 4자로 바뀌면요. 그렇죠. 41.7도가 아직 아니니까 뭐 그냥 이렇게 못해요. 그러니까 거기서 또 첫째인 경우에는 그냥 들고 뛴다고요. 그렇죠. 들고 뛰는데 응급실에 가면 그 열로 온 아기들은 그 선생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네. 신경을 많이 또 안 써주세요. 네, 우린 정말 응급한 상황인데. 그래, 어떨 땐 그래서 그냥 애가 열이 떨어져. 그래요. 거기서.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무 화나고 어떤 때는 도차장 떨어져 있어요. 맞아. 신기하더라고요. 진짜 열받아, 그치? 그래갖고 선생님 애가 낳는데 왜 열받아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좀 전까지- 길껏 뛰어갔는데 네. 엄마는 진이 다 빠졌고 맞아요. 그럼 애가 좀 그대로 있어줘야 면이 쓰잖아, 내가. 맞아. 그 상황, 반대 상황으로 이런 건 꼭 좀 빨리 가봐야 된다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열이 나는데 예. 열이 이제 40도 넘든지 40도 가까이 이렇게 나요. 나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전혀 요지부동이다.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심각한 감염증일 수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체온이 아까 41.7도까지는 잘 안 넘는다고 그랬지만 근데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. 뭐 뇌수막염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또는 뭐 다쳐가지고 뇌출혈이 됐다든지 네. 어쨌든 이 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체온이 그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. 그때는 이제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.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화상 중에서 좀 깊은 화상이라든지 화상. 또 손가락에 있는 화상, 예. 손가락에 있는 화상은 좀 치료를 잘해야 되거든요. 화상은 응급실 가나요? 그렇죠.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, 화상은. 근데 근데- 이제 가벼운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네. 물집이 잡히는 2도 이상의 화상은 반드시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. 또 한 경우는 이제 기침을 하는데 보통 기침이 아니고 목이 쉬면서 개 짖는 것 같은 기침을 한다 그러는데 기침 소리가 꼭 컹컹대는. 이런 식으로 해요. 너무 과장하신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이거는 한 번 들으면 엄마들이 막 한 번이라도 이 기침을 들었던 엄마는 절대 까먹을 수 심상치 없어요. 않은 기침 소리. 네, 그 다음에 애가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요. 그게 뭐냐 하면은 크룹이라고 하는데 후두염. 목소리에 나오는 성대 있죠. 네.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붓는 경우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초응급 상태예요. 그거는 숨 못 쉬어가지고 애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응급실에 데리고 올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. 네. 집에서 응급 조치를 해줘야 그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? 그런 경우에는 욕실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샤워기로 쫙 하면 뿌해지죠. 거기다 일단 집어넣어서
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걸 풀어줘요. 아, 거기다 집어넣으면 가습 효과를. 네. 그러면 이제 조금 애가 풀리거든요. 아. 좀 풀리면 바로 이제 데리고 응급실로 오셔야죠.